2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을 맞이해 휴장했습니다. 그리스가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유럽 증시는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46% 올랐고 프랑스 갸크 지수는 0.96%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 기관들이 증권 매매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분기부터 주식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고공 휘발유 값이 지난 19일 리터당 2,219원 20전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급기야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유류세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유류세 인하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브뤼셀에서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죠. 그리스의 2차 구제 금융을 지원하는 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각국 재무장관들이 회의 앞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로 사실상 합의를 했는데요. 지원 규모는 1,3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92조 원입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는 좋았지만 오후장 갈수록 차익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장 대응 전략 궁금하시죠? 잠시 후 마켓앤 포커스 신창원 대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제장 정리하고 오늘의 성공 전략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백무이카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예. 어제장 국내 증시 보면요. 대표님께서 어제 말씀하시기를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장중 고점이 2,047포였는데 종가로는 2,024포인트로 끝이 났어요. 예. 제가 아침에 기복이 심한 장이다 이러면서 여러분에게서 오늘 좀 조심하는 템포를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소가 뒷걸음치다가 개구리 잡은 모양으로 어제 좀 맞춘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자체가 어제 이제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물리는 그런 하루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모든 뭐 호재 악재가 다 나오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기초적 분석적으로 일목균형법적으로 변곡점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변곡점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기복이 심한 장이다. 어제 이제 장대 장악형 모양으로 일단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주가가 참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주가가 급폭으로 하락을 한 모양은 예, 그 사이 이제 선물에서 이제 개인들이 승승장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이제 개인을 물어버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개인들이 지금 선물에서 돈을 먹고 있지만 어제 한 5천억 정도는 물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의 어제 제가 아침에 이제 개인과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보면은 여러분이 뚜렷하게 알 것이다. 근데 어제 이제 서서히 외국인이 이기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글로벌 증시들이 이제 미국이 휴장이었고요. 어제 이제 그 아시아 증시 보면 일본 증시나 상해 증시 모든 강세를 보였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어제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가는 그런 아주 모양이 나쁜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보양인데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선물이 가장 문제였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서서히 이제 기술적 분석적으로 한번 지켜볼 것 같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목균형표의 변곡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일단 조금 쉬어가는 자리다. 그렇지만 급락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새로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변동성 크게 없는 침체나 있다 횡보 국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만 제가 어제도 말했듯이 이번 주의 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하의 폭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또 봐야 된다 했는데 삼성전자 주가의 하락이 이제 주도를 어제 했죠.
삼성전자가 하락에 주도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십자형으로 도치형 모양 나오는데, 일단 제가 이제 볼 때는 어제 삼성전자는 갭을 매국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제 또 아침에 시작하면 제가 종합주가 지수도 갭을 매우러 올 것이다 했는데 일단 갭으로 매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장자체는 조금 조심조심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주가가 최근에 상승하는 모양을 보더라도 주가가 양봉날, 특히 주가가 우리 개인들을 꼬시는 그날 주식을 샀을 때 꼭 물려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항시 음봉날 사셔야지 공격적인 날 사면 꼭 물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볼륨저 밴드적으로 볼 때 볼륨저 밴드는 역시 속일 수 없다. 이탈했을 때 분명히 상방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볼륨저 밴드가 이제 좁아지는 상태, 상승이지만 좁아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활동성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그러면 활동성이 큰 캔들 차트가 나온다. 그러면 상단에서 활동성이 큰 캔들 차트가 나온다면 장 자체는 계속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 밴드 안쪽에 있을 때는 양봉이지만 밖에 있을 때는 음봉 나온다. 이 말은 제가 누차 이야기드리지만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장 자체가 이제 아직까지 어제 그렇게 상승했는데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RSI 70의 과열의 지표에 들어가지 못하고 침체 이제 과열에서 이탈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 주는 특히 이제 부침이 심한 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간 장 자체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장이다. 이거는 확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 때 이제 거래량에 너무 많은 거래량, 이 거래량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과연 이 거래량이 바닥에서 거래량이냐, 상투에서 거래량이냐 이거를 진위를 한번 더 봐야 된다 했는데 저는 분명히 단기 상투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장 자체가 5일이평, 11일평 건들 때마다 주가를 끄집어 올리기 때문에 장 자체 안에 단언하기는 힘든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1등 주식으로 계속 가야 된다. 이거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지금 사실 정비열입니다. 정비열이라는 것은 주가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지만 이 정비열 모양 자체가 냉정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주가의 하락의 62%에 다다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을 두셔야 되는 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폭의 62%에서 브레이크가 들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가 하락폭의 38%이면 62% 반등한다. 이렇게 볼 때, 자, 어제 장 자체는 일단은 주가가 뛰어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고, 제가 어제 누치다 말했듯이 이 자리에서, 지금 자리에서 많은 거래량이 있다. 포진돼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펀드의 환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께서 한번 보셔야 되고요. 외국인이 10조를 사다가 이제 줄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볼 필요 있다. 그렇게 보고요. 또 주가가 상승할 때 개인들이 돈 못 먹는 장이 온다.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2주 정도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했지만 계속 개인들이 조금 물려가는 그런입니다. 상승할 때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가 뜨고 하락할 때는 여러분 주가 뜨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 이제 특별하게 전화가 극히 많이 왔습니다. 극히 많이. 정성님 이 코스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켰어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은 계속 안 갖고 있다. 거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음봉으로 가는 상승, 이거는 이제 지수만 올라가지 절대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코스닥 지수도 압축 지수 540 이걸로 하지 말고 제가 볼 때 코스피와 지수 똑같이 지수가 높음으로써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라든지 투자자들이 환상에 안 빠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코스닥이 계속 물려가거든요. 어제 이제 한마디로 코스닥 사신 분들이 막 가슴을 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이제 코스닥 지금 보면 끊임없이 뜨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뜨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음봉이나 계속 물고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계속 장을 우량주에서 놀아야 되는 그런 분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요. 제가 지금 조금 염려스러운 게 우리가 이제 보조지표 중에 이제 MACD에는 도전하지 말라는 습관이 속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MACD가 서서히 데드크로스 일보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실레이터가 음으로 서서히 전환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MACD는 뭐 옆에 걸 보고 우리가 시험 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MACD 오실레이터가 확정되는 순간은 늦어도 매도할 것은 어느 정도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다 가장 악재는 삼성전자라든지 1등 주식들이 빠지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이제 무역 사상 최저를 기록하면서 이제 일본도 굉장히 코너로 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환율이 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또 무역 적자 중에 요즘 그 박미라 앵커님도 아시지만 요즘 빵녀가 유행입니다. 빵녀가 뭐냐? 명품 가방을 들고 오후에 다니면 빵녀가 된대요. 요즘에 박미라 앵커님도 가방을 절대 오후에 갖고 다니지 마십시오. 왜? 특히 명품 가방 들고 오후에 다니는 사람들은 밤에 출근하는 사람이 많다는 속설이 있으니까 박미라 앵커님도 명품 가방을 안 드는 게 좋을 것이다. 제가 분명히 경고 드리고요. 명품 가방 갖고 오후에 다니면은 빵녀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무역 적자에 일조하는 빵녀들은 이 방송 보면서 반성을 해야 된다. 빵녀들은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하면 분명히 깡통 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장 자체는 조금 경각심을 가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한테 이제 2주 전부터 했습니다. 2주 전부터 현금을 30% 일정 비중 갖고 있으면서 상승 종목에서 1등 종목에 브리핑을 하라. 배팅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장 자체가 일단 상승할 만큼 상승했다. 그리고 하락폭의 62%까지 조정을 받았다. 그러므로써 지금 이럴 때일수록 경고망동하지 않고 조금 보수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리더라도 1등 주식에 물려야 된다. 물리더라도 1등 주식 물리는데 물리더라도 1등 주식 물려야 되고요. 특히 어제 이제 건설업종이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양을 봤을 때 특히 이번에 상승의 이제 주도가 건설 물론 1등 주식 건설 중공업이었는데 어제 건설주가 양에서 음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보통 그 선도 종목들이 분명히 가다가 브레이크가 들으면 장 자체는 일단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건설주가 하락의 페난트형에서 걸리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난트 모양에서 걸리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가 지금 2음년인데 3음년 남은 여러분 알다시피 흑산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주의 음봉 이 부분을 파고 또 건설주가 어제 5일 10일 TD 크로스 났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건설주가 21일병 이탈했다. 특히 업종의 건설업종이 최고 상승을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를 관심을 꼭 좀 한번 두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은 어제에 비해서 좀 횡보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한번 대응 전략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업종 상위 종목들이 어제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빠지면서 이제 LG화학이나 포스코,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으로 이제 계속 갔죠. 가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번에 종목 그 2주 전에 이야기했던 게 이제 200일 이평 상량에 있는 종목은 손대고 200일 이평에 상량에 있지 않은 종목은 손대지 말라고 이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일 이평 이제 상량에 있는 종목을 손대야 된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코스피 이제 상승 12종목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아직 뭐 죽은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리에 물량을 조금 줄였다 다시 사라. 특히 이제 이 자리가 200일 이평인데 200일 이평 아래에 있는 종목은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주에 대해서 제가 이제 혹평을 내가지고 이제 일단 특히 모비스는 독과점이 깨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혹평하면서 이제 급락했는데 그래도 자동차주를 이제 미련을 못 두고 또 많은 뻥 전문가들이 온 방송에서 자동차가 계속 실적이 좋아질 것을 떠들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자동차 이제 그 뉴스들이 심심찮게 안 좋은 뉴스가 나거든요. 특히 외제차 비중이 10%가 넘었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정부가 제가 볼 때 어제 이제 수입차 이제 긴급 이제 조사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만 그만큼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는 독과점이 없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수입차 조사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차의 가격 올리는 것, 특히 현대차 그룹이 가격을 올리면서 고객 보호 이런 침해 걸린 그런 거 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보고요. 사실 고객이 현대차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데 외국에서 더 싸게 파는 이런 부분은 왜 조사를 안 하는지 제가 볼 때 공정위원회도 본정신이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정위원회 그 옆에 신경정신과가 잘 된다는 속설도 있습니다만은 현대차 그룹의 이제 자동차 이 독점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독과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자동차가 앞으로 현대차 그룹이 정신 안 차리면 계속 외면당할 것이다. 과연 우리가 얼마 국산차를 애국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주식은 저는 원래는 제가 분명히 찍었습니다. 뭘 찍었냐면 자동차 주식은 낙폭 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한 번씩 비어먹는 거 외에서는 제한해야 된다. 그 대신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중공업주는 아른그럴 것이다 이랬는데 했는데요. 일단 현대중공업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고가놀이에서 9일 내로 신고가를 못 내면 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쉬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예, 포스코는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인 권에서 들어왔습니다. 포스코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200일 입병에서 지지를 받는 모양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포스코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LG화학이 이제 200일 입병 상승 위에 갔는데 제가 화학주는 어제 이제 물론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학주는 그 대신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듯이 손절매 라인을 자꾸 꼭 매매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화학주가 상승할 때 이 음봉이 상승하더라도 꼭 한 번씩 개인들이 덤벼들면 장대 음봉을 내버립니다. 장대 음봉이 우리가 보통 양봉회사가 장대 음봉 낼 때 10% 이상 빠져버린다면 그래서 화학주는 사더라도 손절매 라인을 하고 자기가 매매에 자신 없는 분은 매매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요. 특히 화학주들도 201평 위에서 돼야지 201평 아래 손대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이제 뻐꾸기들이 뻐꾸뻐꾸를 OCI를 많이 추천했죠. OCI인데 이런 OCI도 지금 고점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15포인트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특히 기관들, 특히 미래세 증권이 매도 나오면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요. 일단 제가 볼서요. 그래요. 일단은 자동차 주식은 조금 배제하면서 그래도 전기전자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LG그룹의 선방, SK그룹의 선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장이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국민주다. 28,400원에 대해서 하이닉스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가 삼성전 더불어 했는데 하이닉스가 물론 SK그룹에 편입됨으로써 안정적인 모양을 보이지만 저는 하이닉스가 지금 가격대가 조금 버블 가격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적정 가격대는 하이닉스는 한 22,000원에서 3,000원 가격대가 적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쭉 볼 때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래도 삼성전자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자동차주는 조금 제외하고 포스코 그리고 LG화학은 손빠른 부분을 매매해야 된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태생부터 교양이 없다. 지금 자리가 분명히 정황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한국전력은 제가 여러분에게 고점 매도를 문자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서 한국전력은 당분간 두고 봐라. 왜? 정부가 지금 선거 기간에 이제 전력값을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피 상위 종목들도 거의 속된 말로 목까지 물이 차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특히 2등 주식들의 2등 주식 그러니까 시가총액 20기나 30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이 사실 만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만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사실 때는 소량 매수 후에 수익이 나면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코스닥 종목을 왜 내가 이걸 갖고 있었나 이렇게 보면 이제 메디포스터가 제가 이제 파르락하고 여러분 보다시피 반절 났습니다. 메디포스터 시가총액 상위죠. 그 대신 제가 서울반도체가 살아있다 했죠. 요거는 가능하다 했고요. CJEMI도 폭락을 했고 SFA도 지금 200일 입병에서 지지받는 그런 모입니다. 셀트리온 주가 폭락했고요. SK브로드밴드 폭락했고 다음 또 폭락했고 CJ도 폭락했고 뻥철수는 왕 폭락했고 포스코 ITC도 폭락했고 여기 이제 코스닥 상위 10개 종목 중에 서울 반도체 빼놓고는 다 하겠고요. 자 3S도 폭락했고 네웨이즈 게임도 폭락했고 젠백스도 폭락했고 덕산 하이메탈 폭락 후에 반등하고 이제 파라다이스 하락하고 차바이오엠 폭락했고 SM이 좋습니다. 위메드도 조금 나은 편이고요. 성우 하이텍 폭락했고 원익 IPS 조금 나서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코스닥 20개 종목이 거의 우리 개인들이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종목이 지수가 상승하는데 왜 내 거는 안 뜨자?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만 고의적으로 안 올리고 있다. 결론은 뭡니까? 코스닥은 거래야만 된다. 아직까지도 깡통 찬 친구들이 뭐 쓸데없이 코스닥 테마주인데 테마주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믿을 수 없는 게 정치가들이다. 뭐 문재인 씨나 박근혜 씨나 누구든지
정치인은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표로서 심판하는 거지. 뭐 정치인을 믿고 테마주를 산다. 그거는 굉장히 엿도나 그다음에 빅도에서 제가 볼 때 주식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그런 종목은 절대 손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직 그래도 우리가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조국과 같이 운명을 하는 조국이 글로벌 그 증시에서 세계 글로벌에서 일단 베스트 될 수 있는 최고의 종목을 사야 된다. 우리가 정부를 욕을 하더라도 어쨌든 간 주식을 하면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하는 1등 주식을 분명히 사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어제 동아타이어가 어제 장중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세아세멘트가 장중에 코스피 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매도 종목은 한번 볼 것 같으면 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인데 어제 매도 종목은 대한항공이 어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가 어제 매도가 나왔고요. 근데 삼양홀딩스가 매도 나왔고 삼성생명이 매도 나왔고 GS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매수 종목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주간은 어제 베이직하우스가 어제 주간 매수가 들었고 동아타이어가 어제 주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주간으로 매도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어제 웅진코웨이가 주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스피 200 종목 하면요. 코스피 200 종목으로 이 시뮬레이션 매매를 하면 연수익률이 15년 평균 360%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서 제가 계속 방송을 해야 돼. 결론은 뭐냐? 코스피 200 안에서 여러분들이 CNTV의 이 대박 타임도 보면서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보면은 여러분은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좋은 주식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요. 어제 하락에 의한 오늘 반등이 조금 있겠지만 미미한 장이다. 그렇고 볼 것이다 보고요. 그래 뭐니 삼성전자를 한 주라도 한번 사보십시오. 여러분 삼성전자 한 주 사는 습관을 들여야 여러분이 인생이 분명히 바뀐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2012년 표가 뭡니까?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손이 되자. 여러분 장고장을 분출하셨을 때 혹시 컴퓨터를 안 껐을 때 외부 사람이나 자녀들이 봤을 때 역시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인류다 이렇게 분명히 보셔야 된다. 그래서 부디 잡주 없는 센티비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게 제가 분명히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빵녀가 되지 마십시오. 어떻게 명품 가방 들고 오후에 다니는 여자들은 빵녀입니다. 빵녀. 주로 그분들이 왜 저 오후에 밤에 출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또 새벽에 퇴근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빵녀가 안 되도록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특히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빵녀가 안 됐으면 하는 우리 센시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은 삼성전자 보면서 외국인과 개인의 선물 싸움을 보면 흥미진진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장 전략 잘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앤포커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이어집니다. 네,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할 텐데요. 가장 먼저 김형근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들 다시 한번 AS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한국 단자, 어제 이제 흐름을 보면 장중에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 내에 좀 왔었고요. 장중에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좀 아랫꼬리도 형성이 되고, 장중에는 한 2.5% 정도까지는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뭐 좋은 그런 매수의 관점으로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봐도 어제 같은 경우 일부 좀 기관의 좀 매도세는 나왔지만 그 부분을 다 외국인들이 잘 매수를 해주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린 그 코롱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또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바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2월 16일 날 관심종으로 말씀드린 종목인데 한 3, 4일 정도 견조한 조정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장중에 거의 한 8% 가까운 상승, 종가상으로 한 7.2% 정도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제시해드린 목표가 같은 경우 한 7,8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제 종가가 7,130원에 아주 견조한 흐름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5일선도 잘 지켜주면서 강한 흐름의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주 강한 상승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단기간 안에 목표가에 도달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전 고점 부위를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전히 없으신 분들도 신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수급도 지속이 되고 있는 점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점이고요. 계속 지속 관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자와 코오롱 플라스틱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새로운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잘 네. 모르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 P&E 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P&E 솔루션이라는 종목은 이제 2차전지 관련 활성화 장비, 그리고 전원 공급 장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적인 부분을 보자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충분히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2차전지 활성화 장비라고 하면 이 셀을 제조한 후에 전기적 성질을 부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기업인데요.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이런 모바일 기기 성장과 함께 2차전지 시장 자체가 상당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에 2차전지 활성화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바로 동사가 이제 큰 성장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의 추세를 보면 2차전지 소형 전지 시장에서 상당히 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2차전지 업체들이 다 성장을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런 소형 전지 시장에서 어떤 그 업체들은 상당히 경쟁이 좀 치열화되면서 오히려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의 어떤 트렌드에 맞게 이제 중대형 전지 시장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부분에 상당히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이제 양산 라인에 납품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상당히 이제 그 높은 기술력이라든가 신뢰성 같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상당히 그 중대형 전지 활성화 부분에서 경쟁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일본 업체하고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일본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일본에도 좀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일본 그 업체들에서도 일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도 좀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성장성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기차 부분 계속 이제 서서히 좀 피부로 와닿고 있는 상태죠. 얼마 전에 기아차 레이라는 전기차도 이제 출시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런 충전 인프라 사업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일전에 작년이었죠. LS한전하고 효성과 이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정부로부터 이미 충전기 그런 발주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그런 발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을 좀 보면 2012년도 올해죠. 올해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한 7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92억 정도. 전년 대비하자면 매출액, 영업이익 둘 다 한 30% 이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PER을 보면 8배 정도. 국내 2차전지 그런 업체들의 평균 PER을 보면 지금 한 12배 가까운 그런 PER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평가를 아직까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꾸준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상당히 좀 12,000원까지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한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시도하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강한 양봉을 좀 형성을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로 충분히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에서 전일 종가 1,350원, 1,500원 조금 더 넓게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 사이에서의 매수가 밴드를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인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성장성이 예상되는 종목이었죠. P&E 솔루션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곧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시간 추천 종목들 다시 한번 AS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그 AS 해드릴 종목은 이노와이어라는 종목과요, 일진 디스플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노와이어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그 이전에도 한 두세 번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단기 목표가 돌파한 이후에 다시 재추천드리는 종목이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노와이어는 이전 통신들에 대한 이런 무성망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세대의 이동 통신 부분과 또 LTE망에 대한 이런 투자 지연 소식에 또 실전 전망치가 기대치보다 낮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위축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좋지 못했다가 또 3대 주요 통신사들이 4세대 통신망에 이제 올인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투자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에 대한 이런 전망을 가지고 또 성장성을 보고 이렇게 좀 초점을 두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제 그 제시했던 그 매수가 25,000원을 기준으로 목표 주가는 27,000원까지 좀 계속해서 보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일진 디스플은 어제 일자로 이제 목표가 13,200원을 돌파하고 또 소폭 눌림을 또 받으면서 또 마감이 된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전에도 제가 AS를 통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 없이 목표가 청산 의견을 드린 종목인 만큼 목표가 청산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세가 좀 좋고 또 급격한 또 외형 성장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과 또 태블릿 PC에 대한 이런 수혜로 인해서 계속 나는 좀 보유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유하실 때 비중을 좀 축소한 이후 다시 매수가 이하의 가격, 즉 주가에 눌림을 줄 때 줄임 물량을 좀 다시 재매수하는 쪽이 좀 방역해서 좋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와이어와 일진 디스플 대응 전략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가지고 나온 관심 종목은 롯데 쇼핑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롯데 쇼핑이 그 실적 발표일이기도 한데요. 근데 주가의 위치를 본다면은 워낙 좀 내려올 만큼 또 주가도 내려왔고 또 워낙에 또 유명한 그 회사라 앞으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있으실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롯데 쇼핑은요, 대형 소매 업체를 여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또 마트, 또 카드 이렇게 여러 사업으로 인한 이런 높은 매출 비중을 올리고 있는 그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 TV에 나오는 이런 홈쇼핑들에 대한 이런 전체 시장에 대한 이런 판매 매출이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이제 계속되게 이제 시장 점유율은 계속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이런 홈쇼핑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이 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그 홈쇼핑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차트로만 본다면은 긴 하락 추세를 좀 끝내고 끌고 내려온 모습에 또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주가가 이렇게 긴 추세 하락을 좀 보여줬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영업적인 이익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이런 백화점에 대한 이런 이익률이 좀 떨어졌고, 또 수수료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이런 금융 부분에서도 이익 저하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지금 주가의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은 주가도 밸류에이션 대비로 내려올 만큼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고, 또 여러 사업층에 대한 이런 고객층을 또 확보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또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도 높은 가격 협상력을 통해서 이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관심 종목으로 오늘 그 편입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 매수가 한 36만 원 정도 선을 좀 잡아드리겠고, 목표가, 단기 목표가는 38만 5천 원, 손절가는 34만 7천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의도 리포트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트가 나왔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리포트 내용이 속도 조절 구간에서는 종목별 대응이 유리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중국이 지준율이 인하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 상승세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지준율 인하 조치가 재료 노출로 인한 조정이 빌미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유동성 공급 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22 그리고 일본, 중국으로 이어지는 공급 체인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글로벌 경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재정 측면에서의 경기 부양 조치들이 미국과 중국에서 연달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도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결정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최근 증시 주변 환경은 글로벌 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경기 개선 기대감, 우호적인 글로벌 통화 및 재정 정책, 그리고 유럽 리스크의 중립화라는 삼각고리가 여전히 유효하고 향후 개선될 여지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1차 상승 목표치라고 볼 수 있는 2100선 전후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긍정적인 접근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피가 주요 매물대 그리고 주요 저항선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좀 탄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4분기 실적 부진에 따른 실적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수의 향후 행보를 좀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최근 코스피 지수의 가파른 상승세에 12개월 포워드 PER도 9.3배 수준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코스피의 상승 속도만큼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도 약화 속에 외국인 매매 패턴이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월 셋째 주에는 3조 원이 넘는 순매수, 주간 순매수를 보였던 데 반해서 지난주에는 6천억으로 주간 순매수 규모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매 패턴 중에 좀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딥밸류 구간, 그러니까 코스피가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음에 따라 가지고 좀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시장 전반을 사는 모습이었다면은 최근에는 종목별 매매 비중이 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를 제외할 경우 그 순수한 매수세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경우인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1월 말 이후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업종을 본 결과 호텔 레저, 화학, 유통, IT, 에너지 조선 등 대부분 경기 민감주이고 그리고 G2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 그리고 중국의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들 업종 중에서는 하드웨어, 증권, 호텔 레저, 유통, 에너지, 운송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차별적인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서 코스피가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원과 리포트 내용 알아봤습니다. 네,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라이즌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장 매매 동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나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 전체를 좀 잠깐 좀 언급드리자면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1,600억의 코스피 시장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한 2,6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투신 같은 경우 한 1,900억, 연기금 같은 경우 한 350억 정도 순매도를 좀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매도를 가장 많이 했던 투신과 연기금이 계속해서 좀 매도를 좀 지속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해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1,600억을 샀는데 그 안에서 한 450억가량을 전기전자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만 일단 67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대차, 포스코, 호남석유, 삼성화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을 이끌고 있는 자동차와 IT 대표주 현대차까지도 일단은 상당히 좀 많이 사주고 있다는 부분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는요, LG화학, 삼성물산, 호남석유, 기아차,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종목을 일단은 매수를 좀 많이 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지준율 인하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일단은 매수를 상당히 좀 많이 했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그동안은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기계 쪽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이 됐었지만 자동차에 대한 매수가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 좀 매도가 나왔죠. 근데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상당히 매수폭이 좀 확대되는 걸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약보합세에 지금 머물러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기관의 매수세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은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NC소프트, 만도, LG 디스플레이, LG전자, 기업은행 같은 종목을 일단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일단 만도에 대해서는 매도를 좀 지속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그동안에 만도 지분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실망 매물이 상당히 좀 출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도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삼성 SDI, GS건설, 현대모비스, 포스코 같은 종목을 일단은 매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삼성전자의 매도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동안에 매수한 거 대비 매도폭은 크지가 않은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LCD 사업부를 이제 분사를 시키겠다는 부분이 일단은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SMD에 좀 합병 얘기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보면 최대 주주 입장, 그러니까 삼성 SDI가 지금 SMD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적자 사업부를 물려받으면 아무래도 기업의 실적이 그만큼 좋지 않아지는 게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면서 일단은 기관의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은 하락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는 거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자면요. 코스닥 시장은 어저께 외국인의 한 18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7억 정도 매수에 좀 잡혔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나와 주었는데 일단은 기관의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 그나마 좀 견조한 흐름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소형주에 대한 탄력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파이어테크, 셀트리온, 실리콘웍스, 이노셀, 다음 같은 종목을 일단은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파이어테크 같은 경우는 고점을 뚫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사파이어 인곳을 만드는 그런 국내 유일의 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LED 산업에 대한 성장성과 지금 흐름을 좀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사파이어테크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같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인 만큼 ITA 업종에 강세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라이콘 같은 경우나 서울반도체, 골프존, 원익 IPS, CJ ENM 같은 종목을 일단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293억을 기관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사주 매도 물량만큼은 기관 쪽에서 좀 인수를 한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반도체에 대해서도 기관이 매수를 좀 지속하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골프존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다져가면서 상승 시도가 나오는 만큼 일단은 바닥 구간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현재 브뤼셀에 열리고 있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그리스 2차 구제 금융이 사실상 협상이 됐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 증시 전략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국내 시장에서 좀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간밤에 마감된 유럽 시장,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뭐 기타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5%대 상승이 좀 나와 주었죠. 그다음에 유로화도 이제 좀 강세를 띠면서 좀 마감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안이 일단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우리나라 지수도 역시 선진국 증시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상승 시도는 좀 지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부담 요인은 뭐냐면 어제도 이제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2047포인트를 찍고
나서 주가가 일단 조정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폭을 다 만회를 시켰는데 일단은 지금 기관의 매도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나와준다라면은 외국인의 혼자 힘만으로는 지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외국인의 매수로서 그러한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다라면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상승은 계속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관의 매물은 부담 요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상의 좀 문제는 있지만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은 결국엔 소화되면서 주가는 지수는 상승이 될 거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커졌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가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종목별, 그러니까 좋은 종목, 안 좋은 종목 할 것 없이 일단은 투신권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왔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기관의 매도가 나올 당시에는 일단은 매집 전략으로서 좀 저가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 우량 중소형주가 뭐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일단은 매집 전략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 뭐 대표적인 종목 중에서는 뭐 SFA라든지 아니면 이노칩, S맥 같은 종목들은 어저께 실적인 좋은 종목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 좋은 종목 매집 전략이 현재로선 좀 가능하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기관 이번에 환매 물량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서 아무래도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좀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소형주 좀 갖고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중형주로 좀 제가 소개시켜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뭐 단기 매매 차원에서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나우콤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죠. 나우콤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뭐 게임 산업, 그러니까 지금 게임 산업과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회사 자체는 상당히 우량 회사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1월 달에 급등이 한번 일어났었죠. 1월 달에 급등이 한번 일어난 이후에 그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밀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밀리고 나서 첫 번째 지지선이 21선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지금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4.11 총선을 앞두고서 그러니까 선거 운동이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영상 SNS가 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우콤이 운영하고 있는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지금 동시 접속자가 굉장히 좀 많죠. 그러니까 지금 김연아 선수가 그때 금메달을 딸 당시에 동시 접속자가 11만 명을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만큼 영향력이 상당히 좀 큰 그런 지금 사이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철을 앞두고 나서 영상 SNS로도 상당히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그동안에 이제 쌍봉의 흐름이 나왔죠. 근데 쌍봉의 흐름이 나왔는데 저점도 이제 같이 높아지는 패턴이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고점에 대한 저항은 있긴 하지만 밑에서 끌어올려주는 매수세는 상당히 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2,200원 정도에 오늘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단기적인 목표가는 13,500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점 부분까지는 일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이죠. 11,600원 기준으로 이탈 시에는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 좀 더 세밀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거래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밑꼬리가 달린 음봉이 떴죠. 음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밑꼬리가 달려 있다라는 것은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매수세가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우콤까지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상대로 오늘 국내 증시 상승 출발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